저도 뭐 30년을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 저는 주린입니다. 3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린이에서 탈출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앞으로의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식에 대해서 조금 경험과 지식이 많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분석은 잘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30년을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뭐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뭐 카드 사태나 IMF나 그 다음에 또 뭐 경제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나 그 다음에 뭐 근래에 있었던 뭐 성장률 회의론, 그 다음에 뭐 한일 무역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 하여튼 코스피에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우여곡절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이 증권회사가 또는 뭐 주식 유튜버 분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많이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주식 시장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오랜 기간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투자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지금과 같이 지금도 뭐 코스피나 뭐 미국 주식,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지금 뭐 상승기는 아니잖아요. 뭐 약간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테이퍼링을 앞두고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공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조정기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기에 들었을 때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식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시기를 그냥 재밌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3,300을 뚫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막 고공행진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결국은 지금 2,600대까지 지금 밀려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좀 날씨로 얘기하자면 진짜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아니 폭우가 아니라 홍수가 난 거야.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 떠내려가고 막 아수라장이야. 뭐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비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사실 솔직히.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던데 키움 계좌가 휴면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현금으로 그 주식에 들어갔던 돈을 현금으로 바꿔놓은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삼성증권을 주로 노트북에서 보면서 주식을 보고 거래는 모바일에서 키움증권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지난 1년간을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 제가 한국경제 TV, 한국경제 유튜브인 돈님만세에 작년 가을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조정이 반드시 오니까 지금 정도의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냥 현금으로 바꿔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주린이는 장기 투자, 그냥 무작정 장 담궈 놓듯이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주식이라는 게 팔아야 될 때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시장이 무르익고 사람들이 정말 눈이 뻘개가지고 탐욕에 정말 물들어 있는 시장.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곧 조정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경기가 앞으로 꺾일 가능성이 시장에 조금씩 가능성이 대두될 때. 우리 아시겠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꺾이면 팔지 뭐. 이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꺾이면 팔지 하면 늦죠. 앞으로 경기가 지금은 좋은데 꺾일 가능성들이 조금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분명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움직임이 생길 때 사기 시작하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가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시장에 등장할 때 그 초입에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데 결국 경기라는 것은 계속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본다는 거는 그 종목, 그 해당 종목의 업황이 어떻고 해당 종목의 기업의 어떤 뉴스, 공시, 그 다음에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기업만이 가지는 고유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종목을 또 시장에서의 수급을 이런 거 연구한다라는 거는 물론 좋은데 문제는 이거 하기 전에 숲을 먼저 봐야 되죠.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인지 아니면 좋은 시기인지 아니면 꺾일 가능성이 있는지 꺾이고 있는지 바닥을 치고 있는지 이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식을 해야 될 때냐 하지 말고 과감하게 현금 종목에 투자할 때냐. 여러분 현금도 종목입니다. 현금도 엄연히 코스피에 있는 800여 개의 종목 외에 현금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팔고 현금이라는 종목으로 바꿔놓을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꿔놓을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물론 뭐 쉽지는 않죠. 앞으로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94,000원을 팔았던 거는 이 역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것도 운입니다. 제가 96,800원에 못 판 게 너무 한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4,000원에 새가슴이라 그래요. 제가 새가슴. 그래서 일단 94,000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죠? 2021년 1월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제 보면 2021년 1월이었나? 하여튼 그때 다 처분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 8만 원대 초반으로 가면 또 산다. 이런 마음으로 판 거예요. 근데 8만 원대 초반대가 갔는데 세상에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삼성전자는 7만 원대 한 중반 가면 살게.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7만 원대 중반이 왔거든요. 근데 또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이건 뭐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경기 변동을 좀 더 주식 종목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단중기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이 주린이한테는 훨씬 더 맞는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 변동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기 변동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가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제를 바라보는 힘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직장인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직장인은 말이죠. 항상 똑같은 현금 흐름이 한 400번 반복되는 분이거든요. 400번 반복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월급을 한 400번 받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실 거냐라고 보면 30년 정도 한다면 한 360번 정도 월급 타는 거고 그죠? 30년 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한 400번 정도 월급을 탈 텐데 그 월급의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만들어내는 게 시드머니고 그 시드머니가 어디에 투자돼서 자산이 늘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여러분 수익률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막 수익률 100%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잘했어요. 근데 과연 그 100% 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해서?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좋은 판단 앞으로 계속 40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동안 30년, 40년 동안 계속 좋은 판단 할 수 있습니까? 강타자가 10번 나오면 10번 다 홈런 안타 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수익률은 스포츠와 비슷한 거예요. 항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승률을 높이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인사이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승률에 있어서 수익률에 있어서는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건 뭐냐? 뭐 월급 2, 300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절약해봐야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뭐 그게 대수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써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시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비라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소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나쁜 영수증을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모으기죠, 모으기. 어떤 경우라도 원금을 잃지 않고 그 목돈을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모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아끼고 모으고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쓸데없는 돈을 좀 안 쓸 수 있을 거냐. 제 좌우명을 방송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황재성 씨가 물어봤나? 네, 황재성 씨가 물어봤나? 저는 좌우명이 그냥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률 1%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